자,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배웠는데 이제 마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징수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메뉴는 이제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우리는 주로 근로소득 요쪽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기 날짜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 귀속월 1월달 급여를 언제 지급했냐, 1월에 지급했다. 지급기간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을 보면 이 간이세액이라는 거, 우리 이제 매달 급여를 입력할 때 저기 인원수하고 왔죠. 이제 뭐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양가족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범위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 이렇게 급여 올라가면 금액 올라가고 사람 많아지면 금액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내장이 돼 있어서 부양가족 숫자 넣고 급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세가 뜬다.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면 여기 한번 먼저 보셨죠? 우리 최대리 입력했을 때, 퇴사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봐야 될 게 이제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 하는데 그 상황을 잠깐 볼게요. 일용근로자에 의한 과세 방법은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도 과세 의무를 종결시켜요.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가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할 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은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분리과세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만 살짝 살펴볼게요. 1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루당 15만 원씩 뺍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5면 세금 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걸 넘치는 금액의 세율은 6%,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근로자처럼 상용직처럼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는데 얘는 산출세액의 55%를 그냥 일률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저걸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의 식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 홍길동이 20만 원이다. 요 원천징수할 세액과 입력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20만 원에서 15만 원씩 뺐죠. 곱하기 6%. 그래서 산출세액이 3,600원. 3,000원. 이 3,000원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요것에 55%를 뺀 게 1,350원이 내야 될 세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당 20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상용직은 급여자료 입력하면 여기 라인이 오잖아요. 근데 추가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질문에 붙으면 이제 사람 한 명의 총 지급액은 20만 원이고 계산 구조는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1,350 이렇게 입력하는 형태도 출제될 수가 있다. 주로 나오면 이제 세무 1급에서 많이 나올 텐데 우리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말정산 라인은 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배웠던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4명, 3명 있는데 3명 전부에 1년 동안 지급한 총액에서 그때 동안의 소득세를 계산했더니 보통은 뭐 환급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급여를 입력을 하면서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군가가 나가서 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더니 30만 원이 마이너스 났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걷어놓은 13에서 30을 뺀 나머지 17만 원이 환급이 생긴 거야. 그 자리가 이제 일반 환급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환급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환급에서 일반 환급이 조정재산 환급세율로 갔다가 당월에 환급세액을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안 하면 그냥 차월로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환급 신청을 하면 요 돈을 환급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 찍어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계속 다 떠넘긴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아까처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시는 거야. 그 사람 세 사람인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17만 원 있고 내야 될 돈이 13이니까 아직도 여기서 이제 마저 17일 환급세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갈 거는 4만 원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중에서 기환급 신청한 금액이 있다면 빼야 되니까 그 기환급 신청한 금액은 여기 환급 신청한 세액이 있다면 요것을 그대로 다 넘겨받지 못하고 빼버린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을 조정할 금액은
13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얼마 남았겠어요? 4만 원 남았겠죠. 4만 원이 다음 달에 이쪽에 적히게 된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급여를 입력하면서 순차적으로 넘겨서 봤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운 거고, 요걸 그냥 요걸 곧바로 보라고 하면 시험 문제가 이런 걸 다루는 거 아니야. 그냥 요 자리에 숫자 넣는 거 하나 정도 나오는 것 뿐인데, 우리는 전체 틀을 다 이해를 하면 좋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닫고. 자,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입력했죠. 7월달부터 12월달을 입력하는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문의 두 번째가 7월 급여를 입력한 후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가서 7월달 치고 불러와야 되겠죠. 당연히. 안 부르면 다시 다 쳐야 되니까. 이 치고 작업할 내용 없어요. 닫고 3명 다 금액 확인하시고 닫고 종료하고 이행상황 신고서를 가서 불러 7월 하고 부르면 다 왔죠. 근데 뭐가 있다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 원 있대잖아. 그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니까 당월에 13만 원이 조정이 돼서 다음 달에 얼마 남겠냐? 20에서 13을 뺀 7만 원을 다음 연도에 또 2월에서 공제받아라.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출제된 문제 형태야. 저기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종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7월 했죠. 8월, 9월, 10월, 11월, 11월 입력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7월 치고, 8월 치고, 복사 받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9월 치고, 복사 받고, 끝나고. 이걸 입력하는 이유는 요 사람 3개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12달에 급여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9월 끝나고, 10월 복사 받고, 끝나고, 11월 복사 받고, 끝나고, 12월 복사 받고, 끝나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급여자료 입력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재무회계의 사무직 사원 최세연의 급여 관련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수당 공제 항목에 추가 등록하고 5월 급여를 입력하시래요. 급여 지급일은 25일,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고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반영. 읽어보면 이제 시험은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대인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본인 명의의 차량이고 배기량 중요하지 않고 업무에 쓴다.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그냥 비과세. 그러면 사무직이니까 자동으로 과세 처리.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비과세. 체력단련수당 과세, 출근수당 과세. 그 다음에 공제 항목 국민연금부터 주차비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는 수당 공제 이외의 항목, 즉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체크하시래요. 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다. 자, 그래서 2002번 회사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사원은 등록을 세팅 해놨겠지. 우리가 사원 등록하고 급여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자, 보니까 일단 기본급 들어있죠. 과세. 상여 없지. 그럼 상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네. 얘도 부. 그 다음에 월차 수당도 없네. 부.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맞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무조건 그냥 비과세. 그 다음에 보육수당 여기서 이제 비과세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름은 여기에 있는 명칭은 보육수당 여기서 커서 놓고 F2 키를 찾아서 보육수당이라고 쳐서 여기 금액이 월 20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월 20만 원 비과세다. 그리고 보육수당도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되는 정기예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수당 과세, 체력단련수당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출근수당 과세, 출근수당 그 다음에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공제 항목에 가서 여기 주차비가 하나 있다. 여기다 놓고 주차비, 유형은 기타. 기타라고 F2키 눌러서 찾습니다. 사용 여부 여해야 되겠죠? 자, 요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 25일날 지급하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치면 되겠죠. 기본급 280. 이제 소득세 한번 봐봐요. 소득세가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 식대가 비과세죠. 소득세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죠. 안 움직이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로 세팅되어 있지만 사무직이니까 소득세 올라갑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니까 안 올라가죠. 체력 단련수당 과세니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출근수당 과세 올라갑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13만, 2만 7, 10만, 12,000, 27,000, 주차비 10만. 그리고 소득세를 7만 원으로 맞춰달래요. 7만 원, 7천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과세, 비과세만 잘 세팅하면 끝나는 거야. 그 자리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부호가 같이 2003번에 생산직 근로자 나왔네요. 김아름과 김가연의 3월분 급여 내역이고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수당공제 등록, 급여자료 입력 작성. 단 수당공제 등록은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아래에 따라서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것은 부로 체크해라. 그래서 김아름 사원의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나와 있고, 자, 이런 생산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김가연 씨의 기본급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 잠깐 볼게요. 부연 설명이 굉장히 길죠.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대는 비과세라는 얘기고,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명의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자, 야간 근로수당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매달 20만 원을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비과세로 처리한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김연아 2,400, 김가연 2,800, 3,000만 원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자격수당이다. 과세다. 이런 얘기고 사내 대출금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일단 수당 등록을 눌러요. 가서 일단 기본급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여 없으니까 상여는 부로 하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죠. 얘도 부. 그 다음에 월차수당 없어요. 부. 그 다음에 식대 있죠? 식대 비과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그죠?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그리고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게 자격수당, 자격수당 과세. 됐죠?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중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F2키 눌러서 유형을 뭐라고 했냐면 대출이라고 했네요. 대출. 사내대출금 5번에 대출로 해라. 다 됐죠? 자, 끝. 자, 그리고 이제 급여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이 지문이 뭘 의미하는가? 예? 세법상 요건을 갖춘 비과세를 처리한, 우리가 이제 사원 등록을 건드리라는 말은 없는데, 사원 등록 메뉴에 가서 봐보면 얘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둘 다 생산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김아름, 김가연은 여기 생산직 여부에 이어 연장 근로수당에 이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제시된 직전 연도 총급여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한 거야. 만약에 하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김가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얘는 진짜로 생산직이고 야간 근로수당, 즉 연장 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인지를 본자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둘 다 생산직이죠.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사람이야. 자, 소득세 한번 봐봐요. 기본급 쳤습니다. 이 소득세 움직이나 잘 봐. 자, 10대는 비과세니까 안 움직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안 움직이겠지. 자, 그리고 여기를 봐. 야간 근로수당이 생산직이잖아. 다 돼 있지. 비과세로. 그러면 딱 누르는 순간 안 움직여야 될 것 같지? 근데 움직여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월 정액 급여를 봐요. 이 사람, 요것이 월 정액이잖아. 월 정액 급여가 200만 원을 초과했잖아. 그럼 그 다른 비과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 라는 얘기예요. 사무직이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다 과세인데 생산직이라고 세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가 이번 달에 받는 급여가 200만 원이 초과됐잖아. 그러니까 과세로 돌아서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은 당연히 과세니까 올라갔을 거고, 올라갔나? 37,000? 32,000.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못 칠 사람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제시된 자료만 다 치시면 되겠죠. 7천에 고용보험 치고, 그다음 사내 원리금 대출 상환액이 되니까 35만 원 치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기 제시된 대로 4만 5천 원. 이해되셨죠? 생산직이라고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받는 월정의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볼게요. 김가연 씨 볼게요. 얘도 똑같은 생산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소득세 17,180원이죠. 자, 식대 비과세니까 안 움직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니까 안 움직이겠지. 이 사람 봐. 야간 근로수당인데 누르면 안 움직이죠. 왜? 월정은 급여 요 두 개잖아. 여기 딱 200이잖아.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뭐 알면서 시험을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팅이 되는구나, 프로그램이. 자격수당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부터 치고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시험 합격하고 나서 저 정도는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닫고 종료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자, 회사 2004번 선택하시고 영업부 소속 송천식의 급여 관련 자료입니다. 기본급부터 뭐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그리고 이제 수당 공제할 때의 유의사항 잠깐 보면 되겠죠. 수당 이외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부로 체크해라. 그다음 월정액 여부와 통상 여부는 그냥 무시해라.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둬라. 그 다음에 급여 지급할 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공제 항목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 원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여 자료 입력하는 형식과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걸 연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 기본급 있죠? 쓰고 그 다음에 상여 없으니까 부, 직책수당 있고 과세, 월차수당 없고 부, 식대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비과세 쓰고 자가운전 있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 있네요. 내려가서 야간 근로수당 안 쓰니까 부로 하고 육아수당에서 비과세 쓰고 육아 보육수당 F2키 눌러서 보육수당이라고 찾습니다. 걸고 월정액 정기고 여기까지 다 했죠. 공제는 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날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송천식 한 명만 하면 돼요. 기본급 300 치고 그 다음 직책수당 40 치고 식대 10만원 치고 자가운전 보조금 20 치고 육아 보육수당 10만원 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13만원, 건강보험 12만원, 장기요양보험 14,000원, 고용보험 3만원, 소득세 24,000원. 이렇게 입력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급여 자료 입력과 이행상황 신고서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행상황 신고서 열고 들어가서 5월 치면 와 있죠. 근데 뭐가 있다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대잖아. 20만원. 그럼 이 자리다가 20만원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출제된 형태. 조금 어려우면 이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용 근로자 1명 이렇게 나오면 숫자 치고 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같이 집어넣는 것까지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네요.